저는 15년간 제 며느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2001년 봄 부산 자갈치 시장. 19살 박은혜는 새벽 4시부터 어머니를 도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은혜야, 대학 등록금 모았다. 서울 가서 꼭 공부 열심히 해라. 홀어머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딸 하나 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죠. 은혜는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을 아끼려 편의점, 식당, 과외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공부했습니다. 2002년 가을 대학 도서관. 은혜는 경영학 과제를 하다가 한 남학생과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 경영전략론 교재네요. 그가 최준호였습니다. 같은 과 2년 선배. 은혜는 몰랐죠. 그가 진성그룹 재벌 3세라는 걸. 준호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행동했습니다. 헌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 은혜처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죠. 두 사람은 스터디 그룹에서 자주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은혜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은혜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오빠 시계가 3천만 원짜리잖아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요.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세요. 준호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은혜 씨가 좋아요. 당신의 성실함, 꿈, 그 모든 게요. 2003년 봄 준호는 은혜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청담동 200평 대저택. 시아버지 최진우 회장, 당시 65세. 시어머니 한정숙 여사 62세. 그래, 어느 집 따님이냐? SK? 현대? 아니면 롯데? 시아버지는 당연히 재벌가 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은혜라고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부산? 어느 기업가 집안이냐? 아버지. 은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준호,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시장 상인 딸을? 시아버지는 더 냉정했습니다. 안 돼.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 3대가 명문가야. 그런 여자들이면 집안 망신이야.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전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했죠. 좋다. 조건이 있다. 3년간 내 능력을 증명해라.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그 여자도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 시험할 것이다. 3년 뒤에도 마음이 같으면 생각해보마. 준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은혜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준호는 회사에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200% 성과를 냈죠. 은혜는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시험은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은혜를 불렀습니다. 차 예절 배워야지. 재벌가 며느리가 될 거면 꽃꽂이 수업 들어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프랑스어 회화 필수야. 우리는 해외 파티 많이 가. 은혜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온갖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혜 씨, 친정 어머니는 뭐 하신다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십니다. 그래. 우리 집안 모임에 절대 데려오지 마요. 창피해서 못 보겠어. 은혜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준호 몰래. 2006년 봄. 3년이 지났고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다. 결혼해라. 대신 친정 어머니는 결혼식에만 오게 해. 하객 명단에서 빼고. 결혼식 날. 은혜의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 일 때문에 손이 거칠고 얼굴이 그을린 모습.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시장 사람이래. 아이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은혜는 웨딩드레스 입고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우리 집안이 이래서. 은혜는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가난하다고 시장 딸이라고 무시하지 못하게. 언젠가는요. 2006년 6월 신혼집. 청담동 대저택 별채에 살게 된 은혜. 시아버지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본체에서 아침상 차려라. 며느리 돌이다. 은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전복죽, 김구이, 나물열까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이 싱겁네. 이게 음식이야? 시장 딸이라 입맛도 천박해. 2007년 설날. 시댁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은혜는 혼자 주방에서 3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은 잘해. 시장 딸이라 손은 빠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칭찬, 속으로는 모욕. 저녁 식사 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은혜 씨 어머니는 안 오나? 부산에 계셔서. 혼자 계시기 힘드셔서요. 그래, 안 오는 게 낫지. 여기 오시면 어색하실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통하고. 식탁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은혜만 빼고. 2008년 은혜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력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면 안 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은혜의 꿈이던 커리어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시아버지 몰래 온라인 강의를 들었죠. MBA 과정, 마케팅, 창업론. 언젠가는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2010년 어느 날, 은혜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시장 피는 못 속이는구만.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아버님, 요즘은 온라인 사업이. 닥쳐.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집에서 준호나 잘 뒷바라지해. 그게 할 일이야. 은혜는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은혜는 몰래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작은 화장품 쇼핑몰 자연애를 오픈했죠. 초기 자본금은 은혜가 결혼 전 모은 돈 500만 원. 낮에는 시댁 일을 하고 준호가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상품 등록, 고객 상담, 포장, 배송 모두 혼자 했습니다. 첫 달 매출 50만 원, 둘째 달 12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아주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2012년 추석, 시댁에서 또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은혜의 작은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 며느리분이 요즘 뭐 하신다던데요? 뭘 하긴. 집에서 애나 낳으려고 하지. 벌써 6년인데 애가 없어서 걱정이야. 은혜는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그녀 탓이었습니다. 사실 준호가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난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죠. 그것도 은혜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자가 문제겠지. 시장 딸이라 몸이 약한가 봐. 2013년 은혜의 쇼핑몰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마케팅을 일찍 시작했고 천연 화장품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죠.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댁은 몰랐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했죠. 아직 아니야.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야. 2013년 가을 시아버지 생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긴장하며 다가간 은혜에게 시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 5억 원. 이걸로 준호랑 이혼하고 조용히 나가요. 7년 동안 봤지만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애도 없고 집안도 안 맞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은혜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아버님, 전 돈 때문에 이 집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왔어? 사랑? 그런 거 7년이면 식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집안 격이 떨어진다고.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20년 후에도 같은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20년? 좋아. 20년 뒤에도 당신은 여기 있을 거고 난 여전히 당신을 무시할 거야. 두고 보자고. 2015년 은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쇼핑몰이 연매출 3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 15명을 고용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은혜는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 차리고 명절에는 온 가족 음식 준비하고 낮에는 며느리, 밤에는 CEO.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은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살림하느라. 사실은 매일 밤 3시간만 자며 회사 경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봄, 은혜의 회사는 첫 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로부터 50억 원. 그 돈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천연 화장품 직접 제조 시스템. 2016년 가을, 자연은 올리브영 롯데백화점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돌파. 그때도 시댁은 몰랐습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 2017년 설날, 또다시 시댁 대가족 모임. 시아버지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은혜는 참 착하긴 한데 능력은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게 맞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일한다는데 얜 그냥 뭐 집에만 있어. 친척들이 은혜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2017년 여름, 은혜의 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내년 상장하시면 회사 가치가 최소 500억은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혜는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지난 11년간의 서러움이 터져서. 그날 밤 은혜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실 나 11년 동안 사업해왔어. 그리고 내년에 상장해. 준호는 충격받았습니다. 뭐? 11년? 나도 몰랐어? 미안해. 당신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해왔어. 2018년 3월 15일, 코스닥 상장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박은혜 대표이사가 상장 종을 쳤습니다. 시작가 1만 5천 원. 하지만 30분 만에 2만 5천 원까지 상승. 은혜가 보유한 지분 60%의 가치는 무려 300억 원. 그날 모든 경제신문 일면은 은혜였습니다. 시장 상인 딸에서 300억 자산가로 11년 만에 이룬 기적 박은혜 대표. SNS 마케팅의 여왕, 자연 성공 신화. 그날 저녁, 시댁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은혜 씨, 신문에 난 게. 네, 어머님.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렸으면 허락하셨나요? 11년 전 아버님이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대저택.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딸이 300억? 믿을 수 없었습니다. 11년간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상장했다고 다가 아니야. 기업은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2018년 추석, 시댁 모임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은혜에게 먼저 다가왔죠. 은혜 씨, 축하해요. 신문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떠들지 마. 밥이나 먹어. 은혜를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은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혜 씨, 상장 축하는 안 할게요. 아직 당신이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지지 마요. 2019년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시작했죠. 미국, 중국, 일본 수출, K-뷰티 열풍을 타고 매출은 급성장했습니다. 2019년 연매출 500억 원, 2020년 연매출 800억 원.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판매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설날, 또다시 시댁 모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회사는 잘 되나 봐요? 그런데 말이야. 여전히 손주는 없네. 돈이 뭐가 중요해? 대가 중요하지. 은혜는 참았습니다. 12년간의 모욕을 견뎌온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은혜는 12년 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돈으로 쫓아내려 했고 시장 딸이라고 비웃었고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은혜 회사가 우리 진성그룹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인정 안 하시려고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감히 아버지한테.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전 이제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평생 은혜 편이에요. 은혜를 인정 못하시면 저희 부부는 이 집 나가겠습니다. 그날 준호와 은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죠. 은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처음으로 날 지켜줘서. 미안해 은혜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2021년 진성그룹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최진우 회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 중국 부동산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로 3천억 손실. 2022년 봄 진성그룹 주가 폭락. 회사 부채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83세. 건강도 악화되고 경영 능력도 떨어졌죠. 이사회에서 퇴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시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회사야. 절대 안 돼. 하지만 2022년 여름, 진성그룹은 법정 관리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벌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준호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준호? 그놈이 날 배신했는데? 며느리 편 들고 집 나간 놈한테 무슨. 하지만 여보, 우리한테 이제 준호밖에 없어요. 은혜 씨 회사가 잘 되잖아요. 혹시 도와줄 수도. 닥쳐. 그 시장 딸한테 내가 도움을? 절대 안 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2년 가을, 진성그룹 계열사 3곳이 파산했습니다. 직원 500명이 거리로 나왔죠.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진성그룹 몰락, 오너 리스크. 최진우 회장 경영 실패 책임론. 시아버지는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외출도 못했죠. 창피해서. 평생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했습니다. 2023년 3월, 시아버지의 동생 작은 시아버지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형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 내가 형님 좀 만나줄 수 없겠니? 준호는 은혜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우릴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간의 모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하지만 은혜는 말했습니다. 만나봐. 당신 아버지잖아. 은혜야. 미안해. 아버지가 널 그렇게. 괜찮아. 난 이미 용서했어. 안 그랬으면 이렇게 강해지지도 못했을 거야. 2023년 4월, 청담동 대저택. 준호가 2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83세,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더군요. 준호야. 왔구나.
내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 너도 알지? 네. 준호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경영에 참여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회사 경영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겐 능력도 없고요. 그럼 은혜 씨는? 준호는 놀랐습니다. 네. 은혜 씨, 사업 잘하잖아. 혹시 우리 회사 좀 인수할 수 있을까?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며느리를 무시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하다니. 아버지, 진심이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자존심 상해. 하지만 회사를 살려야 해. 직원들이 있잖니. 준호는 집에 돌아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15년 만이네. 아버님이 날 필요로 하시는 게. 2023년 6월, 은혜가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2년 만이었죠. 청담동 대저택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정원은 잡초투성이. 하인들도 다 그만뒀고 시아버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아버님? 은혜 씨. 앉아요. 어색한 침묵.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정. 들었죠? 도와줄 수 있겠소? 은혜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답게 준비해온 분석 자료들. 진성그룹 현황 분석해봤습니다. 부채 1조 2천억. 매각 가능 자산 5천억. 순부채 7천억. 제가 인수한다면 3천억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은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아버님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실권은 제가 갖습니다. 둘째,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셋째, 은혜는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아버님이 저한테 15년간 하신 말들 사과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돈은 제가 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려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시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며느리한테 사과한 적 없었으니까요. 특히 시장 딸한테. 하지만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시아버지가 은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은혜 씨. 네. 나 잘못했어. 15년간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시장 딸이라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그건 내 편견이었소.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85세 노인이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진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언론, 주주,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단상에 시아버지 최진우 명예회장과 은혜 신임 대표이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은혜 대표께서 진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둘째, 시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며느리 박은혜 회장에게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년 전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능력 없다고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5억 원을 던지며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모욕을 줬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15년간 이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800억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집안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됐습니다. 박은혜 회장. 아니, 은혜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85세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도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용한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준우를 사랑했지만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15년간 전 투명인간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가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혜야. 이제야 너를 보는구나. 사람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3년 추석. 은혜의 제안으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 대저택이 아니라 은혜가 어릴 때 살던 부산시장 근처 작은 식당. 은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 친정에 가보실래요? 어머니가 한 번도 못 오셨잖아요. 시아버지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시장을 무시했는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부산행 KTX. 시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일반시를 타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도착. 생선 비린내, 사람들 목소리. 시아버지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은혜 어머니의 작은 식당. 박식당이라는 간판. 어머니 왔어요. 어이구 우리 은혜. 그리고 은혜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때 구박하던 그 사람. 시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대로는 어색한 식사. 은혜 어머니가 만든 음식들.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군요. 은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우리 딸 시집 보냈는데 한 번도 초대받은 적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집안으로만 봤습니다. 장모님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85세 재벌 회장이 70세 시장 상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다 참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구경을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시장 바닥을 걸어봤죠. 회장님, 생선 사가세요. 아저씨, 과일 싸요. 시끌벅적한 시장. 시아버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가 자랐고 은혜 어머니가 평생 일했다는 걸.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는 걸. 2023년 겨울. 은혜는 진성그룹 회장으로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실 사업 정리, 핵심 사업 집중. 6개월 만에 회사를 정상화시켰죠. 2024년 봄. 진성그룹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예회장 사무실에서 은혜의 경영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명예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원들 복지도 챙기시고 의사결정도 빠르시고 저희가 20년간 모셨던 그 누구보다 훌륭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15년간 무시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2024년 여름, 은혜가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상의드릴 게 있어요. 뭔가? 아버님을 진성그룹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버님의 40년 경험이 필요해요. 경영권은 제가 가지되 조언은 들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쓰겠다고?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그 말에 시아버지는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널 가족으로 안 봤는데 넌 날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2024년 추석.
처음으로 진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청담동 대저택. 하지만 이번엔 은혜 어머니도 있었죠. 상석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직접 은혜 어머니께 술을 따랐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은혜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돈이 되는군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모두를 모았습니다.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제 개인 재산 200억. 이걸 은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자연의 희망재단.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능력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15년 전에 나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받아라 은혜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사과다. 2025년 봄, 자연의 희망재단 개소식. 100명의 가난한 집안 출신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시장 상인의 딸이었죠. 재벌가의 시집가서 15년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꿈이 당신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을 집안과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 며느리에게 15년간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저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노력과 인격입니다. 2025년 여름, 은혜에게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 임신했어. 뭐? 정말? 17년 만에 임신. 의사들도 놀랐죠. 42세 임신. 기적이네요. 시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손주. 드디어 손주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주를 집안대 이끼도구로 보지 않았죠. 은혜야, 몸조리 잘해라.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먼저다. 2025년 겨울. 추운 겨울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최서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란다. 너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라. 2026년 봄. 시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87세 암 진단. 병원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 은혜가 매일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할 필요 없어. 간병인 쓰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는 은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아버님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못 봤어. 돈과 권력만 봤지. 그래서 진짜 소중한 걸 놓쳤어. 너 같은 며느리를 15년이나 무시했어. 후회된다, 은혜야. 그 15년을 가족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아버님, 이제라도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너희 어머니를 상주 옆에 앉게 해줘. 우리 집안 어른으로. 아버님, 그리고 내 묘비에 이렇게 써줘. 늦게나마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고. 2026년 6월 15일, 시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은혜야, 고맙다. 날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장례식장. 은혜 어머니가 상주 옆에 앉았습니다. 재벌가 장례식에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으니까. 진짜 가족이 누군지. 2029년. 최서연 4살. 할머니 은혜 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경 중. 할머니, 여기가 엄마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에요? 그래, 서연아. 엄마가 여기서 자랐단다. 우와.
신기해요. 서연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네, 할머니. 진성그룹 본사. 박은혜 회장의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은혜에게. 나는 8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람답게 산 건 마지막 3년이었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사람의 가치, 용서, 그리고 진짜 가족.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가. 은혜는 가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진성그룹과 자연은 합병했습니다. 연매출 2조 원 기업. 하지만 은혜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은혜 가족은 부산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 왔어요. 어이구, 우리 은혜. 서연이도.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죠? 그래, 너희 덕분에. 저녁은 작은 식당에서 생선구이, 된장찌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서연아, 엄마처럼? 네. 할머니 말처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15년의 모욕, 3년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15년간 은혜를 무시했지만 은혜는 3년간 시아버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2029년 가을. 자연의 희망재단 5주년. 지금까지 500명의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은혜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 상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재벌가의 시집가서 15년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저를 무시한 시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증오는 나를 가두지만 용서는 나를 날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출신에 얽매이지 말고 꿈을 꾸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혜. 서연이가 잠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나 회사가 아니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20년의 여정. 가난한 시장 딸에서 재벌 회장까지. 하지만 진짜 여정은 증오에서 용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은혜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